이라는 말은 이제 법적인 이익이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영위하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데, 뭐 신체의 자유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데 이것을 법이 이제 관여를 해서 규정을 할 때는 이것을 법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. 그런데 형법의 두 번째 기능은 이와 같은 법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겠죠.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살인죄는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. 재산죄는 재산을 보호해 주겠죠. 기타 뭐 폭행죄는 신체 자유를 보호를 해 주겠죠.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보호적인 기능을 한다. 이게 두 번째 형법의 기능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보호적인 기능을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, 단순히 이렇게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이것이 그 근저에는 그 사회의 어떤 그 공통되는 가치를 보호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왜 살인이나 절도나 강도 같은 것이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보실 수가 있는데, 이것이 말하자면 그 사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또 재산이나 하는 것들을 법으로, 형법으로 지켜야 된다,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가치의 합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것은 아주 오랜 이제 역사와 또 이 전통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합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, 여하튼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회 윤리적인 가치, 이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.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형법의 기능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능이 있는데요. 이 세 번째 기능을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세 번째는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. 그런데 무엇을 보장하느냐? 이것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 보호적인 기능이 피해자 입장에서 섰다면, 세 번째 보장적인 기능은 범죄인의 입장에서,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떤 그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. 또는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 일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이거죠, 형법이. 그래서 언뜻 들으면 이건 상당히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. 형법이 범죄를 처벌하고 규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, 이것이 어떻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까 하는 건데요. 어떤 행동을 규제한다는 것을 이제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,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은 그 행동을,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.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. 그러니까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. 한편으로는 어떤 행위를 규제하고 못하게 하고 통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통제를 함으로써 동시에 그렇게 규정하지 않은 다른 행동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, 권리를 보장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형법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곧 이어서 죄형법정주의를 보겠습니다만,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.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아무리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나쁘더라도 이것을 형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. 즉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설령 범죄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,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구속요건에 정해져 있는 형벌의 범위 내에서만 처벌을 해야 된다. 그걸 넘어서서는 안 된다.